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한민족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고 저 나름대로 한민족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을 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찾아보면은 퉁구스계의 몽고 종족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만주 일부와 제주도 등 부속된 섬에서 거주하는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반주 일부에서 한다는 거에 저는 이 일을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조선족을 제외하면은 만주에 사는 사람 치고 자기 스스로 한민족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만주에 사는 사람 치고 우리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거나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남만주는 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한반도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 동만주에 조선족이 있고 일본 열도에 제1교포가 있어요. 미주 대륙과 하와이에 재미교포가 있어요.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고려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그 한반도를 떠나서 그쪽에 가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한민족이 퉁구스계라 그러는데 만주에서 번성했던 퉁구스계 족속을 보면은 맨 먼저 선비족이 있어요. 선비족은 중국의 그 위진남북조 시대 북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됐죠. 그리고 그 북이가 지금의 그 양자강 이북 중원을 완전 차지를 했었어요. 또 거란족이 있는데 거란족은 요 나라를 세워 가지고 마찬가지로 양자강 이북을 다 차지를 했었는데 홍콩, 싱가포르 내지는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은 가게 이름이나 회사 이름 중에 캐세이 하는 이름을 다른 그 회사나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회사가 있죠. 이 캐세이란 말이 거란 말 기타이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기타이란 말이 거란 말로 거란을 기타이라 이랬대 그래요.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은 중국을 보고 기타이 그래요. 또 말갈족이 있는데 말갈족은 처음에 말가르라 부르다가 뒤에 여진이라고 불렀다가 청나라 때 와서는 만주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만주족 이렇게 부르죠. 이 만주라는 말이 만주말로 아주 그 높은 어르신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 청나라 누르하치가 나오기 전에 그 여진족 중에 이만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만주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씨 어르신 이런 뜻이다 그래요. 지금도 그 중국말을 그 영어로 말할 때 만다린 그러고 이제 만다린 호텔도 있고 또 그 귤을 보고 만다린 오렌지 이렇게 부르죠. 이 만다린이라는 게 만주 대인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진은 금나라를 한번 세워서 황제가 돼서 중원을 장악했었고 또 청나라를 세워서 이제 중원을 장악했는데 지금 대만에 있는 그 중화민국이나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다 이 청나라를 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고 말갈 여진 만주라고 불렸던 그쪽 민족이죠. 근데 이 만주는 고조선 유민이 세거해온 세거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고조선 유민을 고구려가 승계했고 또 발해가 승계했고 했던 강역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역사책에서는 예맥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대체로 이제 고구려나 발해를 낮추어 부를 때 예맥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나 발해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하고 한반도 거주민하고 언어와 문화가 같거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구려 발해 때는 언어 문화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고대 고구려 발해 때까지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 민족을 그 동이족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동이족은 이 회수, 중국의 회수 하구에서 시작해서 요동반도, 바레만 연안, 그리고 요하 유역, 송화강 유역, 그리고 이 한반도에 살았던 민족을 그 동이족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분류를 해서 불렀는데, 특히 이제 그 중심내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어요. 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로서 비파형 동금과 북방식 고인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파형 동금은 그 한반도 전역과 이 만주까지 분포해서 나오는 출토가 되는데, 이 고인돌은, 이 북방식 고인돌은 한강 이북에서만 나오고, 이 한강 이남에도 고인돌이 있지만은 이 북방식 고인돌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 전개의 편의상 배달민족을 좀 정의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달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얘기를 하고 가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달민족을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은, 고조선 유민을 근간으로 고조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 만주 일대와 한반도 및 부속된 섬에서 살았던 민족,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는데, 고조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살았던 민족,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 배달민족은 삼한과 예맥으로 구성되었다. 즉 삼한은 한강 이남에 있었던 신라백제가 된 민족이고, 이 예맥은 한강 이북에서 그 고구려와 발해를 세웠던 민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민족은 사실은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똑같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민족은 누구인가? 한민족은 한국민족이에요. 한국민족이니까 한민족이죠. 그 한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따라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저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1897년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이 선포됐어요. 이 대한제국에서 제국을 없애고 민국으로 바꾼 게 대한민국이죠. 고종실록 34년 1897년 10월 11일,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하루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바로 삼한 땅인데 국초의 하늘의 명을 받들어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한다 해서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삼한 땅에 세워진 나라니까 대한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대한제국은 삼한에서 왔다 이런 얘기죠. 즉 한민족은 한국민족인데 바꿔 말하면 삼한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삼한은 한강 이남에 있었던 한반도의 고대 국가죠. 즉 한민족은 고조선 강역 밖에 살았어요. 한강 이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고조선하고 같은 고인돌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남방식 고인돌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고인돌하고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대규모로 고조선 유민이 유입이 되고, 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유민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배달민족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삼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을 보면은
지금 삼한이 통일되어 한 집안이 되었고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비록 태평성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조금은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국사기 잡지 제3 지리지에 보면은 신라 최치원이 말하기를 마하는 고구려이며 변하는 백제이고 진하는 신라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신라 사람들의 그 삼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김유수인은 삼국 통일을 삼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치원은 마한을 고구려라고 생각해요. 고구려는 삼한에 안 들어가는, 삼한하고 다른 예맥이죠. 실제로 최치원은 많은 비문에서 고구려를 예맥이라고 적어놨어요. 자기는 예맥인 줄 알아요. 고구려가 예맥인 줄 알지만은 예맥도 삼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별개인데, 즉 예맥은 삼한이 아닌데도 최치원은 그게 삼한에 포함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삼한을 중원 밖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천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 천하에 예맥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고려사 고려 세계를 보면은 어느 날 공령에 올라가서 남쪽을 향해 소변을 보니 삼한산천에 오줌이 넘쳐 은빛바다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또 도량이 넓고 커서 삼한을 모조리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그 여인을 삼한의 어머니로 모셨기 때문에 성을 한씨로 했다고 한다. 고려사 고려 세계는 고려 태조의 조상에 대한 전설이에요. 아까 그 공령에 올라가 오줌 누운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의 정저부 원덕대왕 보육이에요. 도량이 커서 그 삼한을 다 자기 걸로 했다는 사람은 태조의 아버지 이무대왕 용건이에요. 그리고 또 삼한의 그 어머니로 했다는 사람은 태조의 어머니인 그 몽부인 한씨예요. 이분이 왜 몽부인이냐면은 그 용건이 꿈에 만난 사람을 진짜로 만났는 거예요. 그래 결혼해갖고 이제 태조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고려 사람들이 삼한을 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달민족의 그 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배달민족의 근원이었던 그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민이 대거 한강 이남으로 이거를 해왔죠. 그래서 선주민하고 합류해서 삼한이 됐어요. 그래서 삼한으로 하나 분화가 됐죠. 그런데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유민이 전부 넘어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또 많이 남아 있었죠. 그 자리에 잔류한 사람들이 예맥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즉 배달민족은 삼한과 예맥으로 분화되었다. 한민족을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고조선 유민을 근간으로 고조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및 부속된 섬에서 살고 있는 배달민족에서 분화된 민족,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조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배달민족에서 분화됐다는 거죠. 배달민족에서 분화된 한민족과 예맥족이 있었는데 예맥은 없어져 버리고 한민족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배달민족의 맥을 이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국제화되다 보니까 한반도와 부속된 섬에만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한민족의 뿌리가 된 삼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